세계 민담 이야기 프랑스 편 피에르 프로방스와 마그론 2부. 나폴리 성을 빠져나와 숲속에서 마그론과 쉬고 있을 때 마그론은 잠이 들었습니다. 피에르가 준 3개의 반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까마귀가 물고 날아가 버렸어요. 까마귀는 물고 있던 주머니를 바다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피에르는 매여있는 배를 바다에 띄워 까마귀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피에르는 위험하게 해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도 잊은 채 노를 저어갔어요. 피에르가 돌고 있던 작은 섬에서 커다란 소나무는 이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마침 이 작은 섬을 은신처로 하여 한 척의 해적선이 숨어 있었어요. 그 배의 선원들 가운데 바르바리인들이 이 분별 없는 작은 배로 달려들었습니다. 피에르 드 프로방스는 체포되었습니다. 해적선에 있던 사람들은 피에르에게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피에르에게는 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 아주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피에르는 자유를 빼앗겼다기보다는 마그론이 도둑맞은 작은 주머니 때문에 더 슬펐습니다. 피에르가 슬퍼하는 애처로운 모습이 선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선원들은 피에르를 튀니스로 데려갔고 노획물인 이 왕족을 회교국 군주인 술탄에게 바쳤습니다. 술탄은 포로 가문에서 엄청난 몸값을 받아낼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며 그 출신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이미 그가 가족에게 주었던 고통을 생각하자 한 번 더 부모님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고 그분들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에르의 새 주인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았어요. 피에르의 위험이 그를 매혹시킨 것입니다. 군주는 피에르를 강제로 속박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로서 피에르를 대하였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피에르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과 절대로 싸우지 않도록 술탄에게 약속받았습니다. 술탄은 이교도들의 나라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 흑인 종족이나 완고한 터키 고관인 파샤들 사이에 적이 많았습니다. 바빌론, 소리 또는 모로코에도 그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전쟁터에서 싸워 이기는 용감하고 젊은 기독교인 장수의 명성은 적들에게도 알려졌고 적들은 함부로 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술탄 제국이 이렇게 넓고 탄탄하게 다져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되자 이를 고맙게 여긴 군주는 피에르에게 선물을 한껏 주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값비싼 갑옷, 순종의 말들, 휘황찬란한 장신구, 노예, 궁전 등등. 술탄은 피에르를 곁에 두고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그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피에르는 프로방스에서 아버지가 하신 지혜로운 통치를 기억해내서 술탄에게 확고하고도 신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만일 권력이나 재산이 피에르를 유혹했더라면 몇 년이 지난 후에 피에르의 재산은 어마어마해졌을 것이고
그의 권력은 놀랄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에르는 여전히 욕심도 없이 쓸쓸히 지냈습니다. 피에르는 버려진 마그론과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님만을 생각했어요. 피에르는 이제 그를 바르바리 땅에 묶어둘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피에르는 이슬람 교도 중 가장 고귀한 공주들과의 결혼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물리쳤습니다. 그를 이슬람 교도로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그는 굽힐 줄 모르는 의지와 말없는 행동으로 거부했습니다. 술탄은 마침내 그가 찾고 있던 마그론과 아름다움을 견줄 만한 처녀를 구하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터키 황제의 궁녀들을 섬기던 흑해 연안의 노예로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푸른 눈에 황금 목걸이를 두른 그루지아 여자였습니다. 이 처녀의 미소와 선정적인 춤은 메카에서 가장 고매한 철학자라도 횡설수설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술탄은 피에르에게 아가씨를 보내면서 피에르가 잃어버린 사랑을 그 아가씨로 해서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처녀는 마그론과 이상하리만큼 닮았어요. 그렇지만 마그론은 아니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아름다운 포로를 친절하게 맞이하여 그 처녀의 눈을 극히 바라보다가 선율적인 달콤한 말에도 대꾸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물러나와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술탄은 그 의도가 실패한 것을 알자 이 기독교인 기사를 반하게 하지 못한 못난 여자를 혼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탄 자신이 대신들 앞에서 피에르를 불경죄로 고소하면서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진노한 술탄이 외쳤습니다. 이 갈릴리인은 내가 사랑하는 왕비를 유혹하려 했다.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느냐? 사형입니다. 그리고 먼저 고문을 해야지요. 오래전부터 이 외국인에 대해 시기하던 대신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서둘러 피에르를 고문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그날 튀니스에서 한 음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귀족 가문의 제1인자들 역시 피에르 드 프로방스가 독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대역죄를 진 술탄을 폐위시키고 죽여버리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도시를 흥분시켜 놓았어요. 폭동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궁전은 출입문에서부터 방어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피에르가 구합했던 정예부대는 선두에 그들의 지휘관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였고 거의 교전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극도로 심해지자 술탄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충성스러운 신하 피에르를 석방하고 엄숙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자네의 수정으로 돌아왔네. 내가 이미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자네에게 말일세. 궁전의 방어를 자네에게 맡기네. 무기를 들고 저 미친놈들을 제압해주게. 그 일이 끝난 뒤엔 자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네. 내가 자네를 잃게 되는 것이 슬프기는 하지만 자네에게 자유를 되돌려 주겠네. 자네가 좋다면 나는 자네의 우정에 대한 추억만을 간직하겠네. 피에르는 검을 잡고 충실한 그 왕실 부대의 파수병들을 총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튿날 카르타고의 정박지에 선박 한 척이 닻을 올렸어요. 그 배는 피에르 드 프로방스와 술탄이 그에게 준 선물들을 싣고
북쪽을 향해 갔습니다. 한편 마그로는 얼마 안 있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그론이 더 이상 머리 밑에서 피에르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없고 더 이상 자기 주위에서 피에르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외로움이 마그론에게 마구 밀려들어왔어요. 극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마그론은 뱀에 물리기라도 한 것처럼 소스라쳐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그론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곳에 없었어요. 처음에 마그론은 자신이 놀란 것을 뉘우쳤습니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호송 기사들이 평화롭게 계속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그론은 멀리 바다 위에서 아주 작은 배 한 척을 희끼 보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태양 한가운데 있는 배는 너무도 작아 보여 마그론은 그 배에 올라타 있는 어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그론은 오히려 피에르가 숲속으로 길을 조사해 보러 갔거나 언덕 높은 곳에서 그들이 쫓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러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그론이 작은 배를 다시 생각한 것은 헛되이 피에르 이름을 불러보고 기사들을 들판의 사방으로 돌아다니게 하고 오랜 시간을 보낸 뒤였어요. 모래사장 위에서 반쯤 물에 젖은 모자 하나와 모래 속에서 끌려다닌 배의 용골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엾은 공주는 아직도 자신의 불행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마그로는 무슨 이유로 피에르가 혼자 변변찮은 고깃배를 타게 되었는지 어떤 무분별한 생각이 피에르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다는 고요했고 바람도 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그로는 그날 하루 종일 피에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쓸쓸한 바닷가에서 지냈습니다. 이튿날 미친 여자처럼 집착하고 있는 마그론을 보자 수행했던 친구들은 식량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마그론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인이 사라져버린 이런 뜻밖의 경우에 동행하는 것이 불안해졌기 때문이에요. 마그로는 두 눈이 꺼지고 가슴은 고통의 불길에 휩싸인 채 바닷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과 점점 더해가는 허기가 극심한 두려움에 더하여 마그로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곧 마그로는 멋진 꿈을 꾸게 했던 소나무 아래서 실신하여 쓰러졌습니다. 만약에 로마로 가던 시칠리아의 순례자들이 야영을 할 때 마그론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마그론은 그곳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순례자들은 가엾은 어린 공주를 불쌍히 여겨 공주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마그론은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말을 늘어놓았어요. 며칠 뒤 순례자들은 마그론을 데리고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로마에서 그들은 마그론을 수녀들이 고통 속에 있는 순례자들을 돌봐주는 자선병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수녀원의 원장은 이유를 묻지 않고 마그론을 자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수녀 원장은 마그론이 정신과 원기를 되찾았을 때도 별로 묻지 않았습니다. 수녀들의 보살핌에 보답하기 위해 마그론은 여러 달 동안 성스러운 도시 로마에서 이번에는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을 돌봐주며 머물렀습니다. 마그론은 짧았던 큰 행복과 불행한 일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어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슬프고도 깊은 애정과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비심 때문에 그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마그론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마그론의 본인은 아니지만 마그론이 그 후 되찾은 아름다움은 사방으로 빛이 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순례지 길가에 로마의 수녀원과 비슷한 수녀원을 세우려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순례자를 위한 이러한 수도원 숙박시설 중 하나가 프로방스에 세워지기로 되었습니다. 마그론의 헌신을 알고 있는 수녀원장은 마그론이 수도 맹세를 한 적이 없고 속세를 버리겠다고 말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그론에게 수녀원 짓는 일을 감독하러 가주겠느냐고 물었어요. 마그론은 우선 놀랍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수도 맹세를 연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습니다. 마그론은 여전히 피에르 드 프로방스를 생각하였고 가슴 깊은 곳에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마그론은 나폴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칠 방법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피에르에게 익숙한 장소이며 피에르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멀지 않은 프로방스에 갈 생각을 하니 마그론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대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마침내 롱강 하구의 구호소 설치 기초를 하는데 마그론이 가도록 결정이 되었어요. 마그론은 보조 수녀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 에그모르트 항구에 내렸습니다. 흰 돌로 된 건물들이 아직 비어있는 채로 마그론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그론은 건물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그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그에게서 처음 들은 말들을 기려 그 수녀원을 성 피에르 자선병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그론의 상냥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프로방스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카바용의 은거지에 머물고 있는 백작 부인이 매혹적인 마그론에 관한 말을 들었습니다. 백작 부인은 마그론을 알기 원했고 동시에 몹시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어떤 위안거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어 했습니다. 듀랑스 강과 롱강을 내려와 백작 부인은 성 피에르를 방문하였고 그곳에 사라져버린 아들을 기념하여 시주를 갖다 놓았습니다. 마그론은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던 분과 대면하게 되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작 부인의 품 안으로 안겼습니다. 마그론은 백작 부인에게 자기의 감정을 설명했어요. 백작 부인은 처음에는 카바용을 떠날 때 피에르가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자살을 하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장 놀랄만한 사랑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자 잠시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피에르가 큰 행복을 누리기 바로 직전에 운명의 신이 그를 저버리고 말았음을 알자 처참한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백작 부인은 마그론에게 카바용으로 그녀를 방문하러 오라고 초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백작이 자기 아들이 선택하여 얻은 색시를 알게 되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작 부인은 돌아갈 가마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그론은 부인에게 자기 식탁에서 한 번만 더 식사를 하도록 청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 바다에는 아프리카 바람이 몰고 온 돌풍이 일고 있었고 육지에서도 날씨가 불안하게 동요되고 있어서 서둘러 출발하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백작 부인은 승낙을 하고 마그론과 함께 저녁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초대 손님들이 손에 닦을 물이 담긴 손잡이 달린 은물병이 날라져 왔어요. 계피와 박하향 향내가 나는 맑은 물을 큰 장반에 붓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 피에르 요리사였습니다. 요리사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 귀부인들을 방해하게 된 데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저녁 식사로 생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생선은 기가 막히게 멋진 가자미로 마그론 부인이 간호해준 어부의 부인이 식탁에 차려놓으라고 보낸 것이었어요. 제가 그 가자미의 배를 갈라 내장을 뽑아내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요리사는 가는 은고리로 된 작은 주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을 다니다가 그 주머니를 삼켰던 것이었습니다. 마그로는 떨면서 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피에르가 준 3개의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 없는 고리 2개가 한데 꼬여서 된 것이었고, 두 번째 것은 4개의 작은 터키옥이 백냥 꽃잎처럼 치장되어 있었고, 세 번째 반지는 8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소중히 간직해온 지난 일들이 마그론의 마음에서 불쑥 솟아나왔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많은 눈물은 아니었어요. 백작 부인도 그 반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지들이 백작 부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이 이상스러운 우연이 백작 부인에게는 아들이 끊임없이 쳐대는 파도 한복판에서 죽고만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마그로는 정반대로 신의 은총에 의해 7년 전 피에르 손길이 닿았던 보석 반지들을 되찾은 것은 믿기는 어렵지만 피에르가 돌아올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그로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백작 부인에게도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그로는 백작에게는 3개의 반지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속을 백작 부인에게서 받아냈습니다. 마그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 어부가 해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부를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한 힘이 한순간 한순간 마그로의 마음속에서 영원불멸의 램프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근심을 부채질하였습니다. 마그로는 에그모르트 항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선량한 어부가 배를 놓아두는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새벽에 출발했던 그 어부는 뱃전에 한 조난선의 선원을 싣고 조금 전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강풍이 몰아치는 중에 다행히도 그가 난파한 배의 선원들을 구조하였던 것이에요. 바다에서 장시간 싸우느라 지쳐버린 이 가엾은 사람들은 성 피에르의 유숙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선장은 가장 건강이 나빴어요. 그 선장은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기 배에 끝까지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마그로는 수도원 숙박소에 있는 간호원에게 선장을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고 이튿날 그를 보러 다시 올 것이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때는 선장이 기운을 회복할 것이고 백작 부인도 출발해 마그론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었습니다. 마그로는 백작 부인과 작별 인사를 하러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짐은 이미 실려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얼싸안은 후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마그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던 이 또 다른 폭풍우가 지나가자
이상스레 평온한 기분이 되어 마그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다 끝나갈 무렵 부상당한 선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한 수녀가 성 미카엘 간수가 섞인 백포도주로 선장의 상처를 씻어주었어요. 수녀는 선원들이 그 머리에 첨해주었던 거친 붕대를 풀고 발이 고운 배로 만든 붕대를 첨해주었습니다. 두개골 꼭대기의 부상은 숱이 많은 갈색 머리카락 때문에 다행히도 충격이 덜했습니다. 선장은 건강을 빨리 회복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장은 지난 7년 이후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누군가 프로방스 왕가의 환 왕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도 그의 흥미를 끄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공작과 백작 부인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바로 얼마 전에 백작 부인이 에그모르트 지방을 떠났다는 말을 듣자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장은 잠시 잠자코 있었어요. 그러고는 망설이다가 곧 피에르 드 프로방스가 사라져버린 뒤 얼마 되지 않아 에그모르트보다 훨씬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한 항구 세력 있는 가문에서 공주가 없어져 버려 슬픔에 잠기지 않았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수녀는 나폴리 왕의 따님인 아름다운 마그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험악한 사람이 왕에게서 마그론을 강탈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는 전에 로마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으므로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그론이 백작 부인에게 말고는 아무에게도 자기의 진짜 이름과 내력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상당한 사람은 낙담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수녀는 자기 상관이 낮 동안 그를 보러 올 것임과 그 부인이 얼마나 젊고 아름다우며 착한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선장은 그 부인을 보게 되면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 기쁠 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열은 내리지 않았고 해가 다시 떠올라 방을 쬐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녀는 덫창을 끌어내리고 젊은 선장에게 휴식을 취하며 기다리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창이 가리워져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뜬 채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마그론이 도착하자 수녀가 부상자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짤막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수녀의 말을 들으면서 빛나는 확신감이 마그론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그론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그론은 드디어 일어나 닫혀있는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그론은 이제 발밑에 있는 회색빛이 도는 커다란 타일들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러자 마그론이 비틀거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수녀는 마그론이 미끄러지듯 가다가 천사처럼 땅 위로 날아가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론은 문을 열었어요. 부상자는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마침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때문에 수척해지고 검게 그을린 옛날의 청년보다 더 강해지고 멋있는 피에르였습니다. 마그론은 예전에 소나무 그늘에서 피에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듯이 피에르가 자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옛날에 마그론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피에르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7년 동안의 악몽으로 괴로워하며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어요. 마그론,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은 왜 내게서 그처럼 먼 곳에 있는 거요? 여기 있어요, 피에르. 피에르가 눈을 뜹니다. 여전히 어둠이 가득해 그는 낯선 방 안에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아주 나지막하게 이어집니다. 다정한 분이시여, 저는 마그론이에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마그론 말이에요. 피에르 몸이 어마어마한 기대 속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그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매력적인 얼굴을 둘러싸고 있던 희고 검은 머리쓰개를 들어 올립니다. 마그론의 긴 황금 귀걸이가 갑자기 흩날려 천국의 기운을 널리 발산합니다. 마그론의 푸른 눈에 투명한 빛이 방 전체에 빛을 발하고 피에르 드 프로방스를 비춥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